안녕하십니까. 동력학 파트 1. 이 시간은 드디어 이제 4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파트 1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3장까지는 질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질점계. 질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질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묶음. 그런 경우에 이제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거냐 하는 건데요. 운동 역학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질점계의 운동학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질점계 중에서 특별하게 뭉쳐 다니는 단단한 물체, 고체, 강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학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이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는 질점들 또는 물처럼 흐르는 유체 같은 그런 경우에 운동학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작은 입자 하나를 다 우리가 골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파트 1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질점계에 대한 일반적인 운동역학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강체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운동학, 운동역학 그런 얘기들을 쭉 진행하게 되는 게 파트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론하고 뉴턴 제2법칙이 질점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환되느냐 하는 것, 일반화된 형태, 그 다음에 질점계의 일과 에너지, 질점계의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점계이기 때문에 질점 하나랑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느냐? 그걸 잘 캐치하길 바랍니다. 자, 서론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질점에 적용했던 질점 하나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었던 법칙들을 그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해 보자는 건데, 일반적인 질점계는 뭐 일반적으로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어떤 입자들의 질점들의 모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질점들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의 형태나 성질, 종류에 따라서 강체나 비강체로 나눠지고요. 강체는 뭐냐면은 리지드 바디, 말 그대로 단단한 물체예요. 단단한 물체를 이제 정의할 때는 구성 입자들, 구성 질점들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거리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모양이, 모든 점들이 다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모양이 안 변하는 거죠. 변형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는 강체가 없죠. 이건 이상적인 모형이고, 근데 이제 운동하고 비교했을 때 물체의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경우는 강체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강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강체로 볼 건데요. 강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단단하지만 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찌그러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랬던 물체가 어떤 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쪽이 찌그러졌다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위치가 변한 거니까 변형이 생긴 건데, 이렇게 변형이 생겼을 때 이 변형이 원래대로 복원이 되면 탄성적이다 하는 거죠. 변형이 회복되면 탄성이고, 회복이 안 되고 찌그러진 채로 그대로 남는다, 또는 일부 회복되다가 만다, 그럴 때는 비탄성이 되는 거죠. 그런 그 고체 물체의 변형은 이제 이런 강체의 기준으로 이 변형이 작다 그러면 무시하거나 보정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탄성이다 그러면 탄성체에 대한 것은 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강체 중에서 아예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이 질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약해서 특정 물체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그래서 흐르는 경우, 액체나 기체. 액체나 기체가 아니어도 모래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이 결합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액체는 아니지만은 모래 같은 경우도 이제 흐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엔진에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 공기와 연료가 나가는 것, 로켓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펌프 문제를 풀 때는 다 유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유체에 가는 것은 유체역학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언급하고 넘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절에서 이제 이런 그 질점계의 뉴턴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를 볼 건데요. 일단은 이 둘러싸인 이
그 닫힌 개를 얘기할 거예요. 닫힌 개. 곡선으로 닫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질점들이 개 밖으로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이 질점의 경계가 명확해서 개 내부와 개 외부 안팎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강체 같은 경우는 강체의 테두리가 되면 되고 강체가 아니라 흐르는 유체다 그러면 여기 뭐 유체 입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 부분에 일시적인 어떤 순간의 그림을 개로 봐도 돼요. 지금은 들랑달랑 하는 건 없고 그냥 개 이 안에 질점들이 모여 있다 하는 거고 이 내부의 질점들의 움직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용어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개의 질점으로 이루어진 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질점의 운동 방정식은 우리가 뉴턴 법칙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질점, 번호를 다 매겼다 그랬을 때 i번째 질점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면 외부에서 직접 이 질점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이걸 대문자로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른 질점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런 다른 질점들하고의 내부적인 힘은 소문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힘들이 다 있을 건데 그 힘들을 일단 가지고 그 질점 하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요건데 i번째 입자가 받는 외부 힘의 종류들을 다 더한 거고 내부 힘의 종류들을 다 더해서 그것이 i번째 입자의 MA, R2도 되게 그렇게 해서 질점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쓴 건데 이것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n개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데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질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질량 중심인데요. 질량 중심, G로 표시한 거죠. 네. 질량 중심이 있고 무게 중심이 있어요.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된 걸로 봐도 돼요. 얘는 수학적인 정의예요. 예,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따 얘기하고 수학적인 정의예요. 질량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했을 때 질량의 어떤 평균적인 개념의 평균 위치의 개념의 그 수학적인 정의고 무게 중심은 중력의 효과를 어느 한 점에 몰았을 때 대표되는 한 점, 중력이 작용하는 대표되는 한 점, 그걸 정의한 건데 이 둘이 알고 봤더니 같아요. 이제 항상 같은 건 아니고 이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면 균일하면 모든 이 강체의 그러니까 이제 질점계가 분포하고 있는 범위에서 각각의 질점이 받는 중력의 중력과 속도가 다 똑같다, 균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무게중심하고 질량중심이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무게중심 얘기를 할 건데 질량중심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무게중심이랑 같은 거다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가고요. 그러면 질량중심이 뭐냐? 질량중심의 정의는 말 그대로 질량 분포에 대한 평균 위치를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 정의돼요. 일반 물리에서 나온 얘기죠. 분모는 모든 질량의 합이에요. 이걸 뭐 일반 물리에서 간단하게 표시할 때는 모든 질량의 합으로 표시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이제 분자는 뭐냐면 i번째 질점의 위치에다가 질점의 질량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고 질량의 크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질량이 있으면 질량 중심이 무거운 질량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질량에 대해서 나누라. 그러니까 평균의 의미예요. 수학적으로는 평균의 의미인데 어쨌건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질량 중심의 정의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요거 여기서는 기호를 위에 바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이 경우에는 스몰 m으로 표시했네요. 스몰 m은 모든 질량을 합한 거다. 여기서 질량 중심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한 것은 mr을 곱한 전체 합과 똑같다. 이 관계가 나중에 자주 등장합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요건 위치 벡터니까 벡터인데 이게 만약에 x다. 그러면 x 성분은 x끼리 하면 돼요. m에 mi, xi. 그죠? y는 y끼리. 그래서 벡터,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